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운이 좋다고 하는데 왜 나는 지금 안 좋지? 아니면 왜 답답하지? 왜 운이 안 풀리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시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보면 올해는 운이 좋대요. 지금 운이 좀 풀릴 시기래요. 근데 나는 아직 모르겠고 운이 자꾸 답답한 것 같고 좋다고는 하는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고 왠지 풀려나가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 때, 그럴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렇게 운이 안 풀릴 때에는 유심히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어떤 걸 유심히 봐야 되냐면, 먼저 이렇게 부정이 껴있나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운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어떠한 부정이 나한테 껴있는지, 그 부정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잘 아셔야 내가 운값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문 부정인데요. 이 상문 부정이라는 거는 부정 중에서 제일 안 좋은 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무섭고 제일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게 이 상문 부정인데요. 여러분들 상문살, 상문주당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렇듯이 이 상문살, 상문주당이라고 하는 거는 최악의 경우 사람을 해할 수도 있는 게 이 상문부정이고 상문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운이 들었는데 운을 막아설 수 있는 거, 내 운을 꺾어 놓는 거, 이 운을 꺾을 수 있는 제일 큰 힘은 상문 부정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이 들었는데도 운값을 못하고 내가 뭔가 이상하게 자꾸 재수가 막힌다, 운이 막힌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에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상가집에를 갔다든지 아니면 내 주위에서 상문 부정이 일어나지는 않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부정 중에서 제일 악한 부정, 제일 강하게 나쁜 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상문 부정입니다. 그래서 이 상문 부정은요, 이 모든 운을 다 꺾어 놓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리 대운이 들어왔다고 해도 이 상문 부정으로 인해서 내 모든 운을 다 꺾을 수 있는 게 이 상문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문 부정이 드셨는지 잘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두 번째로는요, 인부정이라고 하는데요. 인부정은 사람 인자를 써서 사람 부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이 들락날락하죠. 어떠한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어디에 회사를 다녀. 근데 내 아랫사람으로 사람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내 윗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죠. 그렇게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부정이 드는 거를 인부정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직장을 옮기든 아니면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뭐가 일이 안 풀려. 뭐가 이렇게 자꾸 되는 일이 없어. 저 사람하고 무슨 일만 하면 이렇게 재수가 막히는 것 같아. 재수가 없는 것 같아.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그게 인부정인데요. 나하고의 맞지 않는 관계 아니면 나에게 해를 주는, 나에게 부정이 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정이 인부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고 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내 운을 막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떠한 내가 소속이 돼 있을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내가 소속이 돼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위에 사람이면 뭐 아랫 사람을 뭐 이렇게 좌지우지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어디 단체에 기관에 소속이 돼 있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게 사람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부정은 내가 알고서도 참 어려운 게 사람의 부정이다. 단 내가 만약에 장사를 하거나 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할 경우에는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관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사람을 잘 뽑으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내가 안 좋은 사람, 나에게 부정을 끼고 들어오는 사람이 들어오면 회사가 기우뚱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장사가
어제까지 잘 된 장사가 오늘부터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들고 나서부터 장사가 안 되고 사람이 손님이 뚝 끊겨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부정, 나에게 부정을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의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럴 때에는 잘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부정을 줄 수 있는지,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점사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채용하실 때에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부터 유명한 말이 있죠. 대기업인 삼성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꼭 이렇게 사주팔자를 보고 뽑는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죠? 이건 너무너무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렇듯이 이 사람이 살리기도 하고 사람이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 들면 흥하기도 망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 귀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내가 잘 되려면 귀인이 끓고 내가 안 되려면은 나를 꼭 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런 게 바로 인부정입니다. 그래서 내 운을 꺾어 놓을 수 있는 부정 중에 하나가 인부정, 사람의 부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동토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토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죠? 어떠한 이제 집안에 물건이 잘못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물건이 뭐 누가 썼던 중고 물건이 들어오거나 이랬을 때 탈이 난다, 동토가 난다, 동법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물건으로 인해서 부정이 들고 있던 자리에서도 부정이 나거든요. 그런 걸 동토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자리에 의해서도 부정이 드는 거를 동토, 동법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토가 났을 때에도 내 운을 막을 수가 있다, 내 운이 막힐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건 하나가 잘못 들어오면 사람이 흥하고 망하는 것도 한순식간이고요. 또 어떠한 이제 이 산소의 자리에서도 지금 이제 생각난 게 산소 자리에서도 굴러 들어온 돌멩이 하나가 이 산소의 어떤 뭐 홍수나 비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자연으로 인해서 돌이 굴러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데에는 괜찮은데 이 잘못 굴러 들어온 돌멩이 하나로 인해서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동토동법은 무섭다. 나를 정말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정 중에 동토동법, 어떤 물건으로 인해서 내가 부정이 끼는 거, 그거를 조심하셔야 되겠는데요. 흔히 또 이런 말씀 있죠. 누가 이제 이렇게 물건을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친구의 물건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요, 그 물건을 주시는 분이 굉장히 운이 좋으신 분이나 성공을 하신 분이나 어떤 뭐 금전이 부자가 되시는 분이나 이런 분의 물건을 받으면 오히려 좋을 때도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물건은 또 받고 싶어 하죠. 근데 그 분이 만약에 물건을 주시는 분이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집안에 우환이 많이 끓거나 어떠한 뭐 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분의 물건을 받으시면 반드시 그 영향이 나에게 옵니다. 그래서 그 부정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나도 그와 함께 그와 흡사한 그런 부정이 껴서 되는 일이 안 되든지 금전에 이런 어떤 손실이 있든지 막힘이 있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남의 물건도 함부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중고 시장 가면은 막 이렇게 옷도 막 그런 옷을 많이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 옷도 만약에 재수가 좋았던 분의 옷을 내가 우연히 사와서 입으면서 재수가 또 좋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 중고시장에 내다 파는 옷이나 구제 물건이나 이런 물건들을 보면, 옷이나 물건들을 보면은요, 돌아가신 분의 그런 옷들이나 물건들도 많이 있거든요.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썼는지도 모르는 물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끼는 의미에서 그런 물건을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그런 경우에는 절대 그렇더라도 그런 물건은 중고 물건은 안 사시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차라리 새 물건을 조금 저렴하고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건 좋으신데 구제 물건, 누가 썼던 중고 물건은 절대적으로 집안에 들이시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목신동토라 그래서 이렇게 나무 목자를 쓰죠. 나무로 된 물건을 잘못 들여서 폐가망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심각한 경우에는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왜 그러냐면 나무에 잘 붙어요. 뭐가 나쁜 게 나무에 잘 붙어요. 그래서 나무로 만든 책상이라든지 어떤 무슨 물건을 잘못 들여왔을 때에는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거는 정말 각별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내 사주에 살이 끼어 있는 경우에 내 운을 막더라, 내 운이 꺾이더라,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태어나면서 사람이 사주팔자라는 거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들 누구나 살을 끼고 태어납니다. 한데 그 살이 너무 나쁘게 작용하는 살이 있고 또 좋게도 작용하는 살이 있거든요. 살이라고 다 나쁘지만은 않아요. 예전에는 나빴는데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좋게 또 이렇게 풀이되는 살들도 있고요. 그렇게 좋게 또 활용되는 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쁜 살들이 더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살풀이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떤 살들이 있냐면 이 살들이 있어서 나에게 운을 막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작년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올해부터 이 살의 작용이 나에게 많이 되면서 나를 꺾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살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생일 끝자리, 음력 생일 끝자리에 138이 붙으면 우리가 인동살이라고 간주를 한다. 이 인동살은 조상의 되물림이다. 조상님이 어떤 나쁜 업보를 행했을 경우에 그 나쁜 거를 풀고 가지 못하고 나쁜 업이 후손에게 전달이 되면서 그 후손이 일이 안 풀리고 잘 못 사는 경우가 인동살이다. 그래서 인동살은 조상의 대물림이기 때문에 나도 풀어야 되고 내 후손도 풀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138의 생일을 가지신 분들 끝자리가 138이기 때문에 11, 13, 18, 21, 23, 28일도 해당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인동살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 살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인동살이 많은 운을 꺾어 놓더라. 가정의 풍파도 일으키고 사회에서 이렇게 생활할 때 인간관계도 많이 막을 수 있는 게 인동살이더라. 이렇게 보여질 수 있으니까요. 이 인동살이 금전재물도 굉장히 막아놓고 내 운을 꺾어놓는 데는 한몫을 하는 게 이 인동살이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인동살 풀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살 중에서 다 깨지라는 팥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내 거를 빼앗기는 겁살. 다 내 걸 빼앗아 가죠. 이 겁살이 있으면 내 걸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뺏기는 수다. 이렇게 겁살이 이런 뺏기는 수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고 또 관제 구설이나 갇히는 형국. 이런 갇히는 형국에 드는 이런 형살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살들의 작용이 결국은 내 운을 막더라. 내가 대운이 들고 내가 좋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풀리는 게 없고 나는 왜 안 풀리나요? 좋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래요? 이러신 분들은 한번 이런 거를 짚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문제가 있어서 어떤 면에서 내가 막히는지, 내가 왜 안 풀리는지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걸 좀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운이 들었는데 왜 나는 답답하고 운이 안 풀릴까? 이 몇 가지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고요. 또 개개인마다 사주팔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는 개개인의 점을 잘 보셔서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시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대표적인 예들이 있습니다 라는 거를 오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오늘은요, 1961년도에 태어나신 신축생 소띠분들의 하반기 운세를 오늘 좀 짚어드릴까 합니다. 신축생 소띠분들의 성향을 좀 짚어드릴까 하는데요. 성실함과 인내심이 참 강하시죠. 그리고 또 책임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과묵하고 신중하신 분들이 많지만 내면은 정직하시고 꾸준히 노력을 하시고 포기를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인내와 끈기의 상징이다. 어떻게 보면 소띠분들이 여러 나이대가 있으신데 신축생 소띠분들이 제일 좀 어떻게 보면 강하신 것 같아요. 운의 발복도 강하신 것 같고 그런 끈기도 강하신 것 같고 그 운의 흐름의 타이밍을 잡는 그런 것도 좀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띠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신축생 소띠분들이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 이거죠. 잘 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신축생분들은요, 특히나 이 근면성실하시죠. 그래서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려는 이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시고 또 끈기와 인내가 강하셔서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성향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신중함이 있으셔서 언행이 좀 조심스러워요. 그렇죠? 언행을 함부로 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주변에 신뢰를 주십니다. 또 정직함이 있으셔서 속마음은 매우 섬세하지만 정직해서 인간관계에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축생 소띠분들은 고집이 센 거는 뭐라고 두말하면 잔소리죠. 소띠 중에 단연코 황소고집이다 할 정도로 고집이 굉장히 세십니다. 그 정도로 자기 원칙을 중시하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내가 아무리 내 원칙대로 한다고 해도 저 사람 앞뒤 좀 깍깍 막혔어.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실함 덕분에 주변에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 정작 본인의 이제 속마음은 잘 드러내지를 않는 편이라서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축생 소띠분들은요, 우리 소띠분들 전반적으로 그러신 것 같은데 좀 인덕이 부족하시죠. 인덕. 누가 날 도와주기보다는 내가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베풀어야 또 직성이 풀리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희생적이다. 내가 남을 위해서 봉사, 희생하는 정신이 강하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덕이라 하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인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남자에겐 여자, 여자에겐 남자, 이렇게 배우자의 운도 인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태어난 이 부모의 덕도 인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신축생분들은 대체적으로 인덕은 좀 부족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사람의 덕은 없어도 조상의 덕은 있으시죠. 그래서 소띠분들이 대체적으로 조상덕은 있으시다. 조상의 덕으로 살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상 대우를 좀 잘하셔야 잘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거죠. 조상을 모르고 살았더니 잘 된다? 좀 잘 못 본 것 같아요. 특히나 소띠분들은 조상의 기운이 강하십니다. 그래서 조상발복으로 잘 되더라 이렇게 말씀 들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조상의 끈, 조상의 연결 무시 못하시는 분들이 소띠분들이시죠. 특히 신축생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성이 강하시죠. 이 조상과의 연결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흔히 신가물, 조상가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직성이 강하시다. 어떻게 보면 척 보면 척이죠. 누굴 보면 이 사람 딱 보면 어떤 사람인지 느낌이 딱 와. 그리고 뭔가 느낌이 쎄하거나 느낌이 좋거나 이거 너무너무 잘 맞으시죠. 그런 걸 직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으시다. 그래서 본인이 조금 그런 느낌을 잘 받기 때문에 조상하고의 그런 연결도 세신 거예요. 그런 기운이 강하신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 소띠분들 중에서는 금전복이 좀 있으신데요. 우리 신축생 소띠분들은 자수성가형이 많으시고요. 또 자수성가를 하셔야 되시고요. 누가 도와주기보다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일궈야 그 금전이, 그 재물이 끝까지 가더라. 그래서 말년복은 참 좋으십니다. 소띠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신축생 분들이 잘 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말년복이 강하게 들어오십니다. 본인의 그 복으로, 덕으로 자손까지 돌보게 됩니다. 자손이 덕을 보게 되죠. 이 신축생 소띠분들이 일궈놓은 어떤 덕으로, 복으로 자손이 덕을 보게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신축생 소띠분들 묵은 것들을 좀 정리정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운을 잘 받으시려면 좀 청소하고 묵은 거 정리하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묵은 걸 좀 정리를 하시면서 새로운 거를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 묵은 것들을 정리를 할 때에는 사실은 인간 정리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간도 새롭게 들어오겠다 이거죠. 묵은 인간 좀 정리를 내가 지금까지 살았어도 만약에 100명이 있는데 100명 다 나에게 귀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귀인만 남길 수는 없죠. 근데 나에게 조금 불필요하신 분들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 시점에서. 그래서 묵은 인간 정리도 좀 필요하고 새로운 인간이 들어오기 때문에 묵은 인간 정리를 좀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문서운도 들어오십니다. 문서운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문서 정리도 좀 잘 하셔야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서도 인간으로 인해서 기륭화복이 정해지겠죠. 어떤 인간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인해서 기륭화복이 정해지겠다. 인간이 잘못 엮이면 손해 손재수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금전운도 상승을 하십니다.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상하게요. 사실은 개축생분들 짚어드릴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소띠 전부가 아니세요. 소띠분들이 전부 해당이 되는 건 아닌데, 개축생분들과 특히나 이 65세 신축생분들은 병오년 말띠 해가 사실은 소띠와 충이 있어서 맞질 않는데 2026년 병오년에는 발복이 되겠다 이거죠. 운이 굉장히 상승되겠다 이거죠. 굉장히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025년 상반기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이 금전 문제라든지 어떤 문서의 문제가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정리도 되시고 해결이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운이 들어오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런 운이 들어올 때는 여자에게는 남자, 남자에게는 여자도 운으로 발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혼자이신 분들, 이 혼자이신 분들은 지금까지 없던 짝도 생기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운이 좋을 때 이렇게 이성운도 발복을 하거든요. 인연도 묵은 인연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새로운 인연자리가 생깁니다. 자리를 비워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가 있죠. 물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리를 좀 비워야 그곳에 새로운 물건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듯이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은 인간 정리, 묵은 인연을 좀 정리를 하셔야 새로운 인연이 그 자리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축생 소띠분들은요, 건강 쪽에서는 소화기 계통, 그리고 또 심혈관계 계통에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를 좀 하셔야겠어요. 내가 조금, 근데 이분들이 좀 참으세요, 잘. 병원도 잘 안 가시고, 우리 소띠분들은 왜 그러시는지 잘 이렇게 참고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이제는 좀 병원에 좀 잘 가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병이 있는 걸로 보여지진 않아요. 하지만 좀 조심을 하셔라. 그리고 또 이거는 일반적인 65세 신축생 소띠분들의 운의 흐름을 짚어드린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개개인적으로 다 다르죠. 태어난 연월일시가 다르고, 그죠? 부모가 다르고, 배우자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사는 터전이 다른데 어떻게 이게 다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확한 내용을 짚어보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정확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이 들어왔을 때는 운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축생 소띠분들도 운이 점점 상승되어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운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라는 거죠. 꼭 운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운이라는 거는 그냥 두면 그냥 흘러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유튜브에서 방송으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좋은 거 몰랐어. 지나고 보니까 뭐 별로 좋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운이라는 건요,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나에게 다 떠먹여주지 않아요. 그건 운이 아닙니다. 그 운이라는 거는 내가 운을 내 걸로 만드는 것도 운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운이 막 온다고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게 운입니다. 운의 흐름이 좋다는 거죠.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죠. 흘러가는 운을 내 걸로 떠와야 되겠죠. 그런 작업이 필요한 시기다 이거죠. 그런 운의 흐름이 좋은데 그 다음부터 운이 안 좋을 때는 운을 받으려고 해도 그런 운이 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운이 들어올 때 운을 받는 거고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죠. 그죠? 그래야 배가 잘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축생 소띠분들의 운세를 한번 짚어드렸는데요.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신축생 소띠분들도 매일매일 승승장구하시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희군 꽃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